네,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 2인자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됐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그 숙청서를 이제 밝힌 이후에 북한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번 반응 중에 조금 이상한 것이 예. 뭐 숙청을 당했다든가 안 당했다든가 이런 명확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북한에 대한 그 이 공포 정치를 비난하고 있는 우리 국내 동향에 대해서 이 반박하는 네. 그리고 자기네가 이 한국이 북한을 갖다가 이제 공포 정치 이런 걸로 몰고 가는 데 대한 어떤 비난과 보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 공식화 단계에 올리지 않고 조금 더 이 현영철 숙청의 공포 효과 예.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더 높이고 싶어 한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를테면 뭐 숙청은 했는데 네. 총살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갔는데 최근에 가는데도 인민무력부장이 가야 될 만한 자리인데도 안 갔다 하는 거는 적어도 현직에 있지는 않다. 예. 특히 그 우리 한국에서의 보도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건재하다면 예. 일부러라도 데리고 갈 텐데 안 데리고 간 거 보면 뭔가 신변의 이상은 분명히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고사총으로 총살까지 됐는지 뭐 이런 예.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확인은 아직 안 돼 있고 예. 그러나 다른 첩보가 있습니다. 뭐 북한 군의 간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용 중에 뭐 현영철이 수령의 영도를 거부하고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사형당했다. 뭐 이런 강연을 했다는 정보는 아니고요. 첩보인데요. 첩보가 예. 여러 개 모여서 확인이 되면 정보가 되는데 이런 첩보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신변에 이상이 생긴 건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에서도 지금 저 내용이죠. 공포 예. 정치한다며 최고전압 훼손하는 여론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 국정원을 완전히 그 위신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아예 거명조차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틀림없이 신변의 이상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전략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안 얘기하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변의 이상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고사총으로 총살 예. 이 부분 정도는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뭐 국정원에서 첩보 수준이라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 따라서 첩보는 언제든지 이건 아닐 수도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중요하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해줬다. 이 정도로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형됐는가 이 부분을 놓고서는 분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TV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처형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북한 TV에 처형된 사람이 기록 영화에서 삭제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예. 기록 영화에서는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록 영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현 시점에서 현영철의 운명 관련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며칠 전에 예. 김정은이의 그 수산 양어장 여기 그 방문할 때 거기 현지 지도에 현영철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예. 이게 기록 영화는 과거에 찍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지 지도할 때 현영철이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반드시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변에 이상이 생겼는데 처형이냐 단순한 숙청이냐 또 처형 중에서도 무슨 자동소총으로 죽였느냐 예. 아니면 뭐 고사포 총으로 죽였느냐 이런 방법론상에서 지금 이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방법론상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정치적으로 제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예. 지금 현재 기록 영화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식화 단계를 밟지 않고 현영철의 신변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우리 국내에서 또 국제사에서 일어나게 함으로써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특히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도 하고 싶어 하고 예.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핵과 경제에 대한 병진 노선도 비판을 많이 받지만 특히 인권 탄압,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비난 수위가 국제적으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처형 어느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이게 공식화 단계를 밟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상당 비난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록 영화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내보내는 이런 이중적인 여론 이미지 관리 전략을 쓰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가정을 해보죠. 처형 안 당하고 이제 중징계 받았다면요. 중징계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뭐 강등시켜가지고서 어떤 예. 뭐 그 노동을 시킨다든지, 네. 어쨌든 뭐 일단 자기 현직을 박탈하고 아예 대체로 뭐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 육체 노동 일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매일 반성문 쓰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너 혁명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상 재무장을 시키는 거죠. 너가 능력은 뛰어난데 정신 상태가 지금 엉망이니까 예. 우리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동으로 보답하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충분히 반성이 됐다 그러면 현직은 아니더라도 그 유사한 직책에 복귀시키고 뭐 이런 과정인데 다시 복귀도 되는군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뭐 장성택이나 뭐 최룡해가 그런 예. 사람들까지도 그랬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은 지금 전 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처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면 또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남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오빠 이거 지금 처형을 했지만 이미 이 사람은 갔지만 이제 그 후과 영향을 파급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모반을 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 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군을 통과하던 사람이 반역자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반역을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나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처형을 했더라도 내보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물론 안 그랬어요. 예.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김정은이란 존재는 워낙 그 여러 가지 그 홍보 활동 뭐 이런 걸 아주 기민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차장님께서는 국제적인 여파, 이를테면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예. 우리 국정원에서도 15명이 고위 간부가 금년만 해도 15명을 처형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러한 그 비난의 화살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그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처형 안 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 그 처형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처형 당했어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여정은 뭐 그야말로 요즘에 떠오르는 권력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이번 숙청에 깊게 관여했다. 이런 뭐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차피 현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현준이니 뭐 김경옥이니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숙청 이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현재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든 간에 믿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여정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김여정하고도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뭐 국제사회 좀 여론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뭐 총살을 했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좀 집계된 걸 보면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정일 시대보다 좀 이런 처형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를 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된 뒤 처형된 간부 수가요. 김정일 체제보다 7배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써봤는데 김정일 집권 때 이제 10명이었다면 70여 명까지 7배가 껑충 뛰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아주 확실한 요인은 예. 김정은의 권력이 김정일이가 정권 잡았을 때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죠. 예. 김정일이는 20년 동안 권력 투쟁을 해서 자기 계모, 삼촌까지 다 이렇게 그 권력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완전한 반석 위에서 김일성이 살아있든 없든 자기가 이미 대권을 잡고 있었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아예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통치를 했는데 예. 김정은이는 거꾸로 수련 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뭘 보여준 것도 없고 학교도 스위스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예. 그런데다가 뭐 자기가 뭐 뛰어난 능력을 뭐 갖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신들은 대부분 다 60, 70대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그래서 공포를 조성하지 않으면 권력 유지가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총을 갖고 다니는 군부를 많이 숙청을 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당 간부들을 많이 당을 먼저 장악하게 되니까 당 간부들을 했지만 그러나 군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그야말로 총대기 때문에 예. 그 군 장성들을 유달리 최근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 숙청 리용어와 이렇게 계속해서 현영철 하는 거 보면 예. 군에 대해서도 아직 불신한다. 근데 이거는 당분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확실히 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숙청할 건데 그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울까라는 의구심은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간부가 김정일 집권 때보다 7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운구차 7인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졌을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방 지금 그래픽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요. 다 이제 숙청되거나 그랬고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당비서 이 둘을 빼면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숙청되거나 실각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남은 2명은 왜 남았다고 보십니까? 남은 거는요, 방금도 예. 말씀 하셨지만은 기본이 공포 정치, 숙청 정치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숙청 대상과 말하자면 그 실각 이런 대상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태복 김기남이가 김정은 체제를 떡받치는 데서 별 역할이 없다. 역할이 없다고. 제거하거나 말거나 역할이 없고 예. 오히려 역할도 없는 사람 제거하는 것보다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나 지키고 있어라. 예. 이런 상징성만 주는 것이 자기 김정은 체제 이미지 관리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 저렇게 놓아주는 것이 오히려 실세일수록 불안하다는 실세일수록 분석인가요? 불안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쓰는 방법이 이제 최룡이하고 황병서도 예. 2, 3일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김기남이도 멀쩡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단상에서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거 보면 김기남도 이제 고령이라서 그렇지만 김기남이가 살아남는 방법은 압으로 살아남는 건데 예. 본인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예. 김기남이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참 신비로우십니다. 영묘하십니다. 예.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 저 김정은 우상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상화하는데 뭐 처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화를 전담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 사람이 그러니까 김여정이 형식적으로는 김여정의 상관으로 선전선동하는 사람이고 최태복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인데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역할을 하니까 저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네, 실세면은 불안하고 권력이 더 커지면 숙청당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진퇴양난이. 예, 진퇴양난인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인 정륜과 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의 모든 북한 체제의 문제점 어디서 출발하느냐. 김정은이가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에 관한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유일하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 급박한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심리적으로 몰려가는 느낌. 이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도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남에 대해서는 남한에 대해서는 도발하고 대내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형하고 이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체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부 결집을 이제 공포 통치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이 공포 통치가 먹힌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먹히리라고 봅니다. 예. 단기적으로야 뭐 바싹 고개 숙이고 김정은 얘기하면은 그 2인자인 최룡해가 그 노인네가 가슴까지 이렇게 수첩을 올려가지고 나 지금 적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하고 있고 졸지도 못하겠어요 요즘에. 예. 조는 건 정말 뭐 목숨 내놓고 예.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먹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러나 김정은이 나이가 31살 30인데 예. 김정은이 머릿속으로는 자기는 50년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오래 해도 15년, 20년 넘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통치 형태를 하는 걸 반복하면 아무도 김정은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김정은이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2인자, 3인자에게 자기가 결국 총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정은한테 앞에서 총 찰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이럴 때면 김원홍이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북한의 관료들은 밑바닥에서 최고위까지 대부분 다 부패했는데 김정은한테 부패한 게 들켰다. 예. 그 다음날 자기는 저 현영철이처럼 총살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거사를 도모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더 잠 못 잘 것이다. 네. 그러면 또 초조해지고 정책에서 더 조바심 내고 대남 도발을 해볼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북한의 그 정체 자체가 굉장히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아버지처럼 정말 믿을 만한 그 최고위 간부들은 정말 애정을 주고 막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조금만 눈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혁명화 교육을 시켰다. 지금 현영철이가 혁명화 교육뿐이라면 조금은 상황은 다른데요. 예. 진짜로 저렇게 잔혹하게 처형했다라고 그러면 김정은이도 머지않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은 아버지 때보다 좀 안정화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정은이는 정말 운이 좋은 게 예. 아버지인 김정일이 보면은 95년부터 97년까지 100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때 하필이면은 김정일이는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는 김정일이 때는 몹시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흉내를 내면 아버지 때의 어려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는 그 김정일이에 비해서는 훨씬 운이 좋은 시대에 지금 물려받았고 예. 또 하나는 비록 일부분이지만 그 자기 텃밭에서 작물 행동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일부는 꽤 뭐 수확물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기업에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너네가 좀 그 재료 구입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해보되 이익이 많이 나면 좀 주겠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조금 버티고 있고 또 하나는 예. 장성택이 처형한 이유에서 나오지만 지하 자원을 그냥 헐값이라도 다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만 살면 된다는 각오하에 우리 민족 자산인 북한의 지하 자원까지 막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래서 지금 목숨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간부들이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굉장히 걱정 많은 간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김양건이나 원동현 같은 인물, 대남통 인물들이 지금 특별 검열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양건, 원동현이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 대한 예. 북한 내 가장 정통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이 회고록에서 우리의 어떤 대북 지원 문제, 쌀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그 뭐 옥수수 또 이렇게 도로 뭐 이 포장용 그런 피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우리가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김정일이한테. 예. 그런데 이 회고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임태희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임태희 실장이 나는 합의서 써준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일한테 보고된 거는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북 간의 공개 협상이든 비공개 협상이든 이 과장에서 김정일이한테 보고하는 사례가 과거에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양건이나 원동현이가 예. 어떤 협상이 됐든 간에 자기가 이 협상을 주도를 했고 뭔가 한국 정부한테 상당한 이득을 받아왔다. 네. 이런 거를 과장해서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고록 보니까 내가 합의서 써준 적이 없다고 돼 있,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김양건이와 원동현이 당신들 말이야 허위 보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감사고 저쪽 북한 얘기하면 검열이죠. 예. 이런 걸 틀어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이런 거는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남통인 인물들에 대한 이런 압박이 있다면 남북관계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소위 그 대남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뭐 우리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북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김양건이나 뭐 원동현, 맹동일 뭐 이런 사람들인데 김양건은 그래도 워낙 지금 삼지연에도 같이 그 장성택 처형하기 전에 삼지연에도 같이 갔을 정도로 김양건이는 살아남은 것 같고요. 예. 원동현이나 맹동일 이런 사람들은 혁명화 교육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그야말로 남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SLBM을 발사한다. 연평도 백령도에서 또 폭격, 뭐 연이틀 밤에 뭐 야간 사격하고 뭐 온갖 그 대남 도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북한 간부 중에 김정은이에게 남북 대화 해야 됩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될 게 6.15 행사 공동 예. 행사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8.15 공동 행사를 북한이 평양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동의하면은 6.15 행사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민족의 최대 행사인 8.15 행사를 평양에서 한다. 이것도 쉽게 동의해주기 어렵고 그래서 풀 문제가 많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예. 있고 또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4명이 억류돼 있잖아요. 이런 작은 현안들도 꽤 있고 5.24 조치 해제라 금강산 관광하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남북관계 쉽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남북관계 풀기는 이제 북한 내부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북한 내부 분위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전옥현 서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